비트코인 차트가 그야말로 온통 붉은색이었고, 투자자들 비명이 타임라인을 막 뒤덮던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하죠. 불과 한 달 만에 35%가 폭락하면서 다들 이제 끝났다 외치던 바로 그 순간에요. 네. 시장의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1조 3천억 원, 이 거금을 들고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그냥 쓸어 담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그야말로 패닉의 한복판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 또 다른 게 있었나요? 네. 월가의 상징인 JP 모건이 이러다간 MSCI USA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다. 거의 사망 선고에 가까운 경고까지 날린 상황이었죠. 와, 시장 붕괴에 제도권 압박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였네요. 맞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없던 그런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역주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월가의 산증인이자 전 트럼프 행정부 인물이었던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사람조차 이걸 보고 천재적인 플레이다. 그가 바로 그 남자다. 라면서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네, he's the guy라고 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란 거인, 이 마이클 세일러의 믿기 힘든 배팅, 그 전말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선택은 과연 무모한 도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을까요? 먼저 당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었는지 그 이중 위기의 실체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위기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붕괴였습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그 참혹함이 더 와닿죠? 맞아요. 10월 초만 해도 12만 6천 달러를 넘보던 비트코인 가격이 11월 말이 되니까 8만 2천 달러 선까지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시가총액 수백조 원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당연히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의 주가도 비트코인이랑 같이 곤두박질 쳤고요. 아, 그때 금융뉴스 채널들은 온통 MSTR 얘기로 도배가 됐었죠. 세일러의 도박은 실패로 끝나는가?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막 넘쳐났고요. 그렇죠. 회사의 운명을 비트코인에 연동시킨 전략이 독이 돼서 돌아오는 순간이었는데 사실 이런 시장 변동성은 세일러한테는 익숙했을 거예요. 아, 정말 그를 위협했던 건 두 번째 위기, 바로 제도권의 압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JP모건의 MSCI 지수 퇴출 경고 말이군요. 근데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에서 빠지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MSCI 지수가 갖는 위상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기금이나 패시브 펀드들이 이 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움직이거든요. 아, 일종의 기준점이군요. 네. 그러니까 MSCI USA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그 지수를 따라오는 수천억, 수조 원의 자금이 기계적으로 MSTR 주식을 사준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퇴출된다. 그럼 그 기계적인 매수세가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막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주가에 그냥 거대한 폭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잠시만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테크 기업들도 남는 현금으로 자사주도 사고 다른 회사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하잖아요. 네, 하죠. 근데 왜 유독 MSTR의 비트코인 매수만 이건 본업이 아니다라고 문제 삼는 걸까요? 이건 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작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MSCI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 MSTR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버는 돈보다 비트코인 가치 변동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커졌다. 아. 그렇다면 이 회사의 본질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나 신탁으로 봐야 한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걸 문제 삼았다는 거군요. 너희는 소프트웨어 회사냐? 아니면 비트코인 펀드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기업의 투자는 어디까지나 잉여 현금 운용의 일부지만 MSTR은 회사의 운명 자체를 비트코인에 걸었으니까요. 이런 제도적 리스크는 단순한 가격 하락보다 훨씬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신뢰의 문제니까요. 네, 시장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세일러가 백기를 들 거다. 비트코인을 일부 팔아서라도 회사를 지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세일러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세일러의 첫 번째 반전 카드가 나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움직임이었어요. 맞아요. 12월 1일 시장은 MSTR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팔지 아니면 혹시 더 살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발표된 내용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네, MSTR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1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달러 리저브를 구축했다는 소식이었죠. 와, 2조 원이요? 월가에서는 이걸 두고 달러 방패나 달러 백스톱이라고 불렀다면서요. 네, 달러 실드, 달러 백스톱이라고 불렀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일단 구명보트부터 싣는 모양새네요. 이 달러 방패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핵심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방어입니다. 세일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더 폭락해서 반의 반토막이 나면 어떡하지? 아, 회사가 당장 써야 할 돈이 없어서 헐값에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는 이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충격에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두둑한 현금 쿠션을 먼저 마련한 겁니다. 이걸 보면 그가 결코 시장을 낙관만 하는 맹목적인 신봉자는 아니라는 게 드러나네요. 표를 먼저 가정하고 대비책부터 세우는 아주 냉정한 전략가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그 점이 월가가 그의 다음 행보를 더 궁금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저 막대한 현금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모두가 이 달러 방패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불과 7일 만에 진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네, 안전판을 완벽하게 구축한 지 딱 일주일 만에 드디어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발표가 나온 겁니다.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았어요. 매수 내역도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했죠. 정확히 1,624개의 비트코인을 총 9억 6,270만 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3천억 원이죠. 네, 평균 매수 단가는 96,150달러였고요.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상당히 떨어진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모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대규모 매수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금고는 다시 한번 역사를 썼네요. 총 보유량이 66만 6,024 BTC로 늘어났고 더 중요한 건 전체 보유량의 평균 매수 단가가 7만 4,696달러로 꽤 낮아졌다는 점이죠. 네, 소위 말하는 물타기 또는 평단 낮추기를 기관 단위에서 그것도 조 단위로 실행한 겁니다. 와, 개인 투자자가 100만 원 하던 주식이 50만 원 됐을 때 한 주 더 사서 평단을 75만 원으로 낮추는 것과 원리는 같은데 그 규모가 비교가 안 될 뿐이죠. 세일러는 이 하락장을 자신의 평균 단가를 낮춰서 장기 수익성을 극대화할 절호의 기회로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달러 방패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대규모 비트코인 매수로 이어지는 2단계 전략이 완성되니까 월가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반응이 아주 상징적이었어요. 스카라무치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성공적으로 이끈 월가의 잔뼈 굵은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잠시 일했지만 그의 본질은 투자 전략가죠. 네. 그런 그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바로 그 남자다. 달러 맥스톱을 만든 뒤 다시 주식 발행으로 비트를 산다. 정말 스마트한 플레이다. 월가의 베테랑이 스마트한 플레이라고 인정한 이유,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들이 왜 이 전략을 높게 평가한 걸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위험 관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아, 순서가 중요했다. 네,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을 때 공격적인 매수부터 한 게 아니라 14억 달러라는 현금 방패를 먼저 세웠다는 점. 이 순서가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죠. 튼튼한 수비 라인을 먼저 만들고 나서 최전방 공격수를 투입한 겁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체력을 확보한 뒤에 움직였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MSTR만의 독특한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MSTR이 비트코인을 살 돈, 이거 어디서 마련할까요? 아, 그렇죠. 회사 돈을 쓰는 건가요? 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하거나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즉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아, 시장에서 새로운 돈을 끌어와서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델이 왜 스마트하냐면 회사의 자산인 비트코인을 늘리면서 동시에 MSTR 주식 자체의 시장 유동성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기관들이 MSTR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간접 투자를 하게 되고 이건 MSTR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스카라무치는 이 구조가 MSTR의 재무상태표를 계속 강화시키고 나아가 비트코인 시장 전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 이 매수가 가치 투자 관점에 부합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M&AV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M&AV요? 좀 어려운데요? 간단합니다. MSTR이 가진 비트코인의 총 가치를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일종의 일주당 비트코인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때 MSTR 주가는 이 M&A의 2배가 넘게, 그러니까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보다 MSTR 주식을 더 비싸게 쳐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폭락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군요. 그랑 M&A 비율이 거의 1배에 가까워졌어요. 아, 그럼 MSTR 주식 1주의 가격이 그 주식이 담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와 거의 같아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의 매수는 고평가된 자산을 쫓아가는 투기가 아니라 기업의 내재 가치에 근접했을 때 사는 워런 버핏식 가치 투자의 원칙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스카라무치가 이 모든 걸 보고 스마트하다고 한 거죠. 위험 관리, 자금 구조, 그리고 가치 평가까지 정말 여러 겹의 전략이 숨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마이클 세일러의 이번 선택이 비트코인 시장 전체에 던지는 시그널은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공포에 맞서는 신념의 매수라는 점이죠. 아, 대부분의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 규정 때문에라도 이런 폭락장에서는 자산을 팔거나 최소한 관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일러는 그 모든 상식을 거슬렀죠. 너희가 공포에 팔 때 나는 신념으로 산다. 이 메시지를 1조 3천억 원으로 시장에 보여준 겁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를 단번에 뒤흔들 만한 메시지였네요. 두 번째 시그널은 제도권의 압박, 즉 규제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겠죠. 네, MSCI 퇴출 위기는 MSTR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보통 기업이라면 몸을 사리고 규제 당국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일러는 오히려 비트코인 보유량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는 초강수를 뒀죠. 이건 우리는 규제 불확실성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든 의심과 압박을 더 큰 확신으로 뚫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그널은 결국 이 모든 것이 MSTR의 장기적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냉철한 계산이라는 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단 낮추기 말이죠. 하락장에서의 대규모 추가 매수로 비트코인 보유량 전체의 평균 매수 단가를 성공적으로 낮췄습니다. 네. 이건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을 때 MSTR의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조단위 자금을 동원해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평균 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전 세계적으로 MSTR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와.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MSTR만의 강력한 무기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마이클 세일러는 시장 붕괴와 제도권의 퇴출 엇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자신만의 게임으로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먼저 14억 달러 현금 방패로 수비를 굳건히 한 다음에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보란듯이 1조 원이 넘는 역습에 나서는 그야말로 대담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의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소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비트코인을 인류의 미래를 바꿀 디지털 자산이라는 신호로 보고 그 본질적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의 공포와 제도권의 압박을 이겨낸 마이클 세일러의 이 선택은 훗날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전략으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모든 것을 건 역사상 가장 무모한 도박으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